자,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죠.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권혁준 평론가님, 네. 현재 문재인 정부와 또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세제 부분에서요. 일단은 이제 유지 보완하느냐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대로 철폐하느냐. 아마 이게 가장 큰 차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갖고 나왔던 이제 당론은 뭐였다면 공약은 뭐였냐면 종부세 폐지 같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재검토.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아예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제도를 이제 철폐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가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입니다. 원래 이제는 그 민주당이 갖고 나왔던 문재인 정부가 갖고 나왔던 거는 문제 의지를 하고 있죠. 문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유지 보완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. 근데 이제는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적인 뭐는 임대차 3법 이거는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의 틀을 유지해서 개정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완전히 뒤바꾸겠다. 이게 아마 규제 철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규제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, 새롭게 이제 철폐를 하고 새로운 우리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새로운 부동산 시장,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시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추가적으로. 변화가 있어요. 더 큰 변화가 있어요. 박원순 시장 당시에 그 도시재생 사업,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제했잖아요. 네네.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이거를 그 활성화시켜서 용적률을 200%까지 올리겠다고 그쵸.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걸림돌이 그 안전진단 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. 여기서 안전진단은 30년만 넘으면 모두 다 재건축 할 수 있게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고 얘기됐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마 손질을 할 것 같아요. 합헌됐지만 아마 연기하거나 유보하지 않겠나. 그래서 이 시청을 하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다면 가장 큰 변화가 그게 아니겠나. 그러면서도 이제 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% 정도는 이제 환수해서 네.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도시가 좀 더 활력 있는 도시, 슬럼화에서 살아오는 그 뭐랄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. 여기에 발맞춰서 지난 3월 3일 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 2013년도에 그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정하면서 서울의 49층을 35층까지 낮췄죠. 이거 지금 기본계획에서 없앴습니다. 네. 그러면 50층, 60층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층수가 올라갈 때 용적률 변화가 없으면 그냥 홀쭉하게 올라가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용적률까지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아마도 세대 수도 증가되면서 시장이 좀 공급이 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적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